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New Perspectives in Medicine. 자, 여기에서 올해 란셋의 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간암 관련되는 병용요법 논문으로 뭐 게재됐는데요. 이 블록버스터급 연구 관련해서 이 특별 선정 소식이 이제 중국 그 기사에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기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이 네지즈 여기 올라왔던 부분들인데요. 어제 날짜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바꿔보면 자, 중국 쪽에서 연구 관련해서 세계 4대 주요 저널, 세계 4대 이제 주요 저널이라고 하면 이 란셋이 최근에는 이제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란셋보다 좀 위에 있었던 게 NEJM이죠. 요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이제 메디슨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좀 전통적으로 좀 알아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란셋이 여기보다 좀 강하고요. 그다음 자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입니다. 더 뭐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메디슨 어소시에이션이고요. 더 이제 BMJ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영국 의학 저널인데 1848년인가요? 여기서 창간되어 가지고 영국 의사협회 산하의 이제 출판사로 이건 여기는 매주 발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 쪽에서 보면 자마라든지 뭐 BMJ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메이저급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다는 부분들은 피어 그룹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그 처방이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제 큰 학술지에 뭐 게재가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성과 자체에 대해서 객관성을 이제 나름 이제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승인 과정이나 이후에 약물 처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중국 쪽 약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이제 논문에 게재가 많이 되고 중국에서 이런 어떤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좀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서 New Perspectives in Medicine 요건 뭐 이걸 좀 번역하면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처방의 어떤 관점 관련되는 약에서 그래서 1년 내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주요 저널에 게재되어 있던 기사 여기 특별히 뭐 중국 쪽뿐만 아니라 좀 주요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게재됐던 것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쪽 부분들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선정했던 부분에서 간암 쪽에서 한 편, 요게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막이에요. 그만큼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 폐암 쪽에서도 두 편, 위암에서 한 편, 뇌졸중에서 다 편, 비인두암 쪽에서 세 편인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좀 거론된 게 중국 쪽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캄넬주맘이 이제 그 항서제약 쪽이니까, 그 다음에 신틀리맘, 이노벤트 쪽,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비인두암 관련해서 그 10월 달에 이 토리팔리맘, 그러니까 상품명은 이제 록트루즈죠. 여기 FDA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문들이 특별 선정으로 게재되었던 부분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아자찬하는 어떤 뭐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값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제일 처음으로 그냥 간암이 바로 나와요. 그만큼 중국 쪽에서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란셋에 게재됐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크게 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좀 압도적이잖아요. 이 간암에서 본래 자연사가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라페닙이 그동안에 굉장히 강자로 2020년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간암 쪽에 이제 허가받기 전에는 대단한 어떤 이제 약으로서 누렸는데 이 그냥 자연사 8개월인데 소라페님 요거로 그냥 2, 3개월 정도밖에 늘리지를 못했거든요.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비혈등성으로 OS 값은 느리지 않았고 PFS 값은 좀 느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을 낮췄다든지 반응률을 좀 올리는 정도였고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제대로 이제 OS 값을 올렸던 부분이었지만 여전히 20개월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20개월을 넘겼다는 게 처방이 입장에서는 대단한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간암 1차 치료에 대한 새로운 옵션,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퍼셉티브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이게 선정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또 란셋에 발표된 결과에 따라서 이전에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전신치료라고 하는 말은 이 경구용이든 주사를 통해서 혈액에 해서 이제 전신으로 가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간 치료 등급에서는 후기 쪽으로 올 때 이제 전신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술이 좀 안 되는 이 전이라든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베제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닙, PD-1 계열의 감넬리주맙, 그래서 소라페닉과 비교해 가지고 이 PFS 값 O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어떤 이점을 입증했죠. 그래서 중앙 PFS 값이 기존 소라페닙 대비해서 한 2개월 가량 느렸고요. 이 OS 값은 비교 대상 소라페닙이 15.2개월인 대비해서 22.1개월, 그래서 뭐 7개월 이상 가량 느렸고 20개월을 넘긴 최초의 어떤 부분이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으로 이 기사들을 또 서두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셀프 카티닉 같은 경우는 이건 중국 쪽이 아니라 이게 이제 셀프 카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일라릴리의 레테 부모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 영상을 올려다가 이제 폐암에 이제 종양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EGFR도 있고 뭐 c-met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스도 있고 RET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종양 유전자 중에서 RET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일렐릴리의 세퍼카티닉 관련되는 부분에서 PFX 값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 기존의 이제 항요법과 펜블리주맘, 요건 이제 키트루다죠. 여기가 이제 11.2개월이었는데 24.8개월이니까 2배가 증가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보는 거죠. 특히 폐암 쪽에서는 PFS 값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 폐암 쪽 관련되는 간암에 이어서 여기도 이제 내년도 간암 승인 이후에는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폐암 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폐암에서는 또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신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미반타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입니다. 이게 국내 오스코텍하고 유한양에게 레이저 티닙하고 이제 병용하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올해 상당히 또 폐암 쪽에서 중요했죠.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EGFR 관련 그리고 MET 이중 특이적인 항체 마비라고 하는 게 이제 항체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보면 PFS 값이 길다는 것들. 그래서 폐암 쪽에서는 PFS 값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이 간암 쪽에서도 PFS 값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 실제 이제 처방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바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PFS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OS 값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신틀리맙이죠. 신틀리맙은 이노벤트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이노벤트는 이제 일라릴리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승인이 거부가 이제 작년에 되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5번째 PD-1 계열의 약물이 이제 신틸리맙입니다. 이게 중국 쪽 임상을 통해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토리팔리맙 자체가 이제 허가를 10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노벤트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이제 뭐 또 기대가 향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자마에서 이 결과 발표된 부분에서 여기 이제 OS 값을 2.9개월 연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위암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런 내용도 요것도 이제 연장 그 다음에 PFS 값 요쪽 위주로 지금 선정이 되었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뭐 내질한 부분들은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란셋,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이제 비인두암 관련되는 암 쪽 보면 여기 이제 토리팔리맙이 나오죠. 예. 여기가 이제 상하이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의 중국에서는 이제 PD-1 계열에서는 이제 토리팔리맙이 최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이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 토리팔리맙 자체가 10월 달에 FDA에서 비인두암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계의 어떤 임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허가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이제 중요한 학술지에 여기는 또 자마에서 이 발표가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중국계 약물들의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이진사 쪽에서 또 추가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1분기가 있고 이어서 이제 캄넬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가 끝나면 5월달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후의 흐름들도 계속 이제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